만약 여러분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루었는데 정작 저녁에 불을 끄고 누우면 떠오르는 얼굴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성공은 과연 축하받을 일일까요? 그날도 그는 넓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전화기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내려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혼자 삼켜야 했는지를요. 그리고 그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하나의 선택이 결국 그를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그가 외로움에 익숙해진 건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삶에는 늘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의 기억은 이상하리만큼 흐릿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는데 그는 왜인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울 시간에 일해야 한다. 약해지면 더 밑으로 떨어진다. 어머니의 말은 훈육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터로 나갔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피곤했고 항상 바빴으며 항상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을 때마다 그 얼굴을 보며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말 걸면 안 된다. 이 정도는 혼자 참아야 한다. 그렇게 그는 어릴 때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또렷한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을 열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비어 보이던 반찬 칸. 학원비를 내는 날이면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있던 모습.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돈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마라. 없는 걸 들키면 만만해진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가난은 숨겨야 하는 것. 부족함은 들키면 안 되는 것. 그날 이후 그는 자기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고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자리가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곳에는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며 컵라면을 나눠 먹고 서로의 꿈을 어설프게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 동기는 자주 말했습니다. 너 진짜 성실하다. 같이 오래 일하면 좋겠다. 그 말은 그에게 처음 느껴보는 동료애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수의 원인은 분명 그 동기에게 있었지만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를 찾아갔고 돌아온 말은 짧았습니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마라.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내가 편해. 그날 이후 동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승진 대상이 되었고 그는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걸.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선배의 부탁, 동료의 도움 요청, 이번 한 번만 일하는 말들. 그는 늘 최선을 다해 도왔고 늘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건 감사보다 침묵이었고 인정보다 그건 내가 한 일이잖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하나뿐이다.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반복하며 그는 사람보다 결과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 선택은 감정보다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상대는 그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현재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대신 계산을 했습니다. 집, 생활비, 미래, 계획.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문제없이 치러졌고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디까지나 카메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선물을 건넸고 대화가 어색해지면 카드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지불에 가까웠습니다. 가정은 유지됐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도 항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자리를 비우면 집은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른의 방식이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결혼 이후에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은 그에게 쉴 이유가 아니라 더 벌어야 할 명분이 되었습니다. 가장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한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은 늘 서둘러 시작됐고 밤은 언제나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모두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나설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생활은 없었고 가족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니까.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수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논리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끝은 자주 저렸습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좀 무리하면 이래요. 그 말은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건 멈춰야 한다는 뜻이었고 멈춘다는 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위험에 놓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그 질문에 그는 아주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은 익숙한 말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종이를 대신 작성해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자리에 앉아 괜찮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자기 손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그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검사실 문이 닫히고 기계 소리만 남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서글픔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혼자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도 그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 말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선택해온 게 아니라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요. 병원에서 나와 그는 차 안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자신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만 살았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앞으로 6달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히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도 하지 않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지 않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빼곡히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느낄 것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 햇빛이 눈에 들어오는 각도, 커피가 식어가는 시간. 그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살아온 게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며 견뎌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늘 강해야 했고 울지 않았고 버텨야 했던 사람. 어쩌면 자신은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짧은 순간들. 그는 처음으로 그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한 번도 진심으로 붙잡지 못했던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잃을까봐 사람을 붙잡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스스로 놓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표도 성과도 계획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떠올렸고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니? 그 질문은 그에게 지금까지 없던 위로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6달은 그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선물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너무 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공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고, 버텨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줄 알았고, 강해야만 사람 곁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쁠 때도 혼자였고, 아플 때도 혼자였고, 무너질 때조차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성된 삶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와 혹은 자기 자신과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거려. 그는 더 이상 내일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버텨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햇빛을 느끼고 오늘의 바람을 맞고 오늘의 숨이 여전히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잘 살아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 그것은 후회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무언가를 이뤄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음을 느끼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애써 견디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잠시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잘 해내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괜찮아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 안에 조금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아도, 괜히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잠깐쯤은 자기 자신을 놓아줄 수 있기를,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고, 내일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조금은 느리게, 또 조금은 가볍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끝자락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스토리텔링 목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